공무원이 다루는 정보가 법적으로 비밀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누설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 요건으로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범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포괄적입니다. 저는 반드시 비밀이라고 적혀 있거나 보안 등급이 설정된 문서만 비밀에 해당하는 줄 알았습니다. 만약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도 비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 2018년 2월 13일 선고된 2014-11441 판결을 보면 그 정의가 명확히 나옵니다. 법원은 비밀로 분류되거나 명시된 사항에만 한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그 정보가 직무상 비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인가요? 정치적이나 군사, 혹은 외교적이나 경제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또한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됩니다. 국민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다는 표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집니다. 쉽게 말해 특정 정보가 공개되었을 때 국가 행정 목적에 차질이 생기거나 개인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이나 수사 정보 혹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감추고 싶은 정보라도 보호할 가치가 없다면 비밀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공무원이 주관적으로 비밀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법적 비밀로 보호받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수사 상황을 친구에게 알려주어 파면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소청 심사를 통해 징계 수위를 낮추는 감경이 가능할까요? 수사 정보는 전형적인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며 이를 누설하는 행위는 매우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하지만 정보의 유출 경로와 목적, 그리고 그 정보가 실제 수사에 미친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유출된 정보의 실질적 가치와 공익적 저해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만약 정보가 이미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상태에서 다시 언급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미 공지의 사실이 된 정보라면 그것은 더 이상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상실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비밀이란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파면이나 해임 같은 무거운 징계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해당 정보가 형법상 직무상 비밀의 정의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밀인지 아니면 이미 공개된 정보인지 따져보는 것이 소청심사의 핵심입니다. 직무상 비밀도설로 직권면직 처분을 받는 사례도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직권면직은 형사 판결 결과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며 징계와는 별개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비밀 누설로 인해 공무원법상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 퇴직이나 직권면직의 대상이 됩니다.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법리적인 대응을 철저히 해야겠군요. 그렇습니다.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비밀이라도 광범위하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4-11441 판결은 이러한 비밀의 범위를 객관적인 이익과 실질적 가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 내부의 지침이나 매뉴얼을 외부에 전달하는 것도 비밀 누설에 해당할까요? 그 지침의 내용이 외부에 알려졌을 때 행정집행의 공정성을 해친다면 비밀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단속 일정이 담긴 내부 지침은 명백히 보호 가치가 있는 직무상 비밀입니다. 누설의 의도가 없었지만 관리 소홀로 인해 정보가 흘러나간 경우에도 해임 처분이 가능한가요? 고의가 없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성실 의무 위반이나 보안관리 소홀로 중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임 처분이 과하다고 판단된다면 소청 심사를 통해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인용 결정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결국 법원에서 제시한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라는 문구가 핵심적인 방어 논리가 되겠군요. 맞습니다. 단순히 행정 편의를 위해 감추는 정보는 보호 가치가 있는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칙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다루는 정보가 비밀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모호할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보안 규정을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법리 해석이 필수적입니다. 판례는 비밀의 개념을 상대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평생의 커리어가 끝날 수 있다는 점이 무섭네요. 파면이나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할 뿐만 아니라 연금 수령 등 경제적 불이익도 막대합니다. 따라서 징계 의결 요구서 수령 시점부터 논리적인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경을 받으려면 어떤 자료들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해당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도 국가나 개인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평소 성실한 근무 태도와 과거 표창 이력 등도 징계 감경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비밀의 가치가 낮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소청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군요. 그렇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명시한 실질적 보호 가치의 유무를 따지는 것이 인용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입장에서의 상당한 이익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례로 반박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직무상 비밀의 범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깊이 깨달았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자신이 다루는 모든 정보가 잠재적인 비밀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기치 못한 유출 사고로 위기에 처했다면 즉시 법리 검토를 시작해야 합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그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소청심사는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자리가 아니라 법리적인 인과관계를 따지는 자리입니다. 징계를 앞둔 동료들에게도 이 판례의 중요성을 꼭 알려주어야겠습니다. 대법원 2014도 11441 판결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비밀의 성격과 보호 가치를 분석하여 처분의 적정성을 다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 부탁드립니다. 공직 생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률적 지식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언제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명확한 판례 근거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직무상 비밀 누설 혐의는 그 자체로 매우 무겁기에 안일한 대응은 금물입니다. 징계 처분은 초기 대응이 성패를 좌우합니다. 상세 상담은 누리행정사 사무소를 찾아주세요.